여러분, 모든 기업은 매일같이 쏟아지는 보안 정보랑 씨름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건 괜찮아 하고 무시했던 바로 그 경고들 속에 진짜 위험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자, 이 문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의 핵심입니다. 엄청난 양의 경고를 분석해 보니까 공격이 실제로 어떻게 들어오고 우리 방어는 어디가 뚫리는지 그리고 보안팀이 현실에서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지 그 민낯이 드러났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사이버 보안 기업 인테저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무려 2,500만 건이 넘는 실제 보안 경고를 분석한 결과물인데요. 이 방대한 데이터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놀라운 통찰력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 가장 위험한 보안 위협이 우리가 애초에 무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로 그 경고에서 시작된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는 완전히 엉뚱한 곳을 지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보안팀은 너무 많은 경고에 말 그대로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고의 60% 이상, 특히 심각도가 낮다고 분류된 경고들은 아예 들여다보지도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고서가 밝혀낸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각도 낮은 경고는 무시해도 괜찮다. 이게 일종의 감수할 만한 위험이라는 통념이 있었는데 여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실제로 터진 모든 보안 사고를 역추적해 봤더니 그중 거의 1%가 가장 낮은 심각도, 그러니까 무시해도 좋다고 분류됐던 경고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1%라고 하면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이걸 일반적인 기업 환경에 대입해보면 연간 약 54건의 진짜 위협이 그냥 조용히 지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매주 한 건의 공격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게 스쳐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개인 PC나 노트북 같은 엔드포인트에서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심각도가 낮다고 분류된 경고 중에서 실제 위협이 확률이 거의 2%에 달하는데 이건 전체 평균의 2배나 되는 수치입니다. 말 그대로 치명적인 사각지대 크리티컬 블라인드 스팟이 여기에 있는 셈이죠.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이 숨어있는 위협들이 대체 어디서 나타나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윈도우 환경부터 보시죠. 표를 보시면 에이전트 테슬라라는 악성 코드가 정보 탈출 시도의 39%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뒤를 스네이크 키로거나 폼북 같은 것들이 바짝 쫓고 있는데요. 이 녀석들은 모두 사용자 정보를 빼내는데 혈안이 된 악성 코드들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이 아키라 랜섬웨어 그룹인데요. 보고서에서 관찰된 가장 활동적인 위협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자, 윈도우가 이렇다면 리눅스 환경은 어떨까요? 여기서는 미라이 본넷 변종이 가장 큰 골칫거리입니다. 이 악성 코드는 보안이 허술한 IoT 기기들을 좀비로 만들어서 거대한 공격 네트워크, 즉 본넷을 구축하는 걸로 아주 악명이 높죠. 지금까지는 엔드포인트, 그러니까 개별 기기 단에서의 위협을 살펴봤는데요. 공격자들이 숨는 곳은 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시야를 넓혀서 네트워크 쪽을 한번 들여다보죠. 여기는 정말 수많은 경고, 즉 노이즈가 발생하지만 그 속에 분명한 위험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좀 의외의 사실이 발견됩니다. 암호화되지 않은, 즉 평문 비밀번호가 오가는 걸 탐지했는데 이게 대부분 외부가 아니라 바로 내부 네트워크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화면 보시면 그 비율이 무려 83%에 달합니다. 아니,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 주된 원인이 내부에 있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사용자 인증을 위해서 오래된 LDAP, 즉 라이트웨이트 디렉토리 액세스 프로토콜을 암호 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외부에서 비밀번호가 노출되는 경우는 주로 설정이 잘못된 데이터베이스나 FTP 서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새로운 공격 트렌드가 있습니다. 공격자들이 버셀처럼 개발자들이 흔히 쓰는, 그래서 신뢰도가 높은 합법적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피싱 페이지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보안 시스템을 교묘하게 우회하는 수법이죠. 이런 식으로 신뢰를 악용하는 공격은 특히 피싱 사기에서 아주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공격자들이 어떻게 탐지를 피하고 사용자의 믿음을 이용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보시죠. 역시 백문이불여일견이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어도비와 페이팔 사용자를 노린 실제 피싱 사례입니다. 왼쪽은 가짜 로그인 페이지고 오른쪽은 합법적인 서비스를 악용한 콜백 사기인데요. 정말 진짜 같지 않나요? 웹3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화면은 암호화폐 지갑을 통째로 털기 위해 만든 피싱 사이트인데요. 만약 여기에 12개의 복구 단어를 입력하는 순간 모든 자산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 차트를 보면 공격자들의 전략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매일 쓰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전자서명 서비스인 도큐사인처럼 신뢰도가 높은 브랜드를 집중적으로 사칭합니다. 실제로 이 두 브랜드를 합치면 전체 피싱의 85% 가까이 되는데 결국 우리의 믿음을 노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결국 하나의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기존의 감수할 만한 위험이라는 개념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보고서의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해 주는데요. 경고의 심각도와 실제 위험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고 진짜 중요한 위협들은 오히려 우리가 무시하는 신호들 속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공격자들이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면 우리의 다음 계획, 즉 플랜 B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번 분석이 여러분 조직의 보안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안 경고 속에 숨겨진 진짜 위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